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 전지는 PN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PN 정션이 발생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PN 정션에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지, 즉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태양전지는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서로 접합시켜 놓음으로써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냐면, 자, 이와 같이 그렸죠. 이쪽에 P형 반도체, 이쪽에 N형 반도체, 이렇게 그렸었고요. 이렇게 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홀이 N형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은 마이너스 코어가, 그리고 N형 반도체 쪽에서는 일렉트론이 P형으로 이동해서 플러스 코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러한 인터널 필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기다가 빛을 비춰주면 바로 이 반도체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해서 전자를, 즉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빛을 비췄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서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물질이 흡수할 수도 있고 안 흡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빛이 흡수될지 아니면 흡수되지 않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빛을 흡수할지 안 흡수할지는 어떤 특성이 그 성질을 결정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밴드갭이 이 빛을 흡수할지 안 흡수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빛 에너지가 이 물질의 밴드갭보다 작다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쪽으로 익사이테이션 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지 못할 거고요. 따라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투명한 것처럼 지나가 버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러한 포톤의 에너지, 빛 에너지하고 밴드갭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을 여기에, 즉 컨덕션 밴드에 올려줄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이 여기에 도달을 할 거고요. 여기는 빈 공간이 남을 겁니다. 즉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일렉트론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렉트론도 홀도 만들고 홀도 만들어서 둘 다 어떤 전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캐리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 하면 포톤의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에 딱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까지 익사이테이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실제 필요한 안정적인 상태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릴렉세이션이 일어날 거고요.
이 차이 에너지는 뭐 열로 방출한다던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태양 전지에 즉 이러한 PN 정션의 빛을 비춰줬을 때 최소한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비춰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태양 전지가 이 빛을 흡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긴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즉 이제 가정은 빛을 비춰줬는데 그 빛은 밴드갭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이 PN 정션 물질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이제 이 물질이 빛을 흡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즉 밴드갭보다 더 큰 빛을 비춰줬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익사이테이션 돼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렉트론과 홀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과 여기에 있는 홀은 서로 상반대의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다시 결합하려고 할 거고요. 어느 정도 결합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력이 상온이 갖고 있는 에너지, 상온 에너지가 0.025 일렉트론 볼트인가요? 그 정도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다 자발적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분해가 될 거고요. 또는 얘가 결합력을 서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디플리전 리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냐면 즉 일렉트론이 여기 하나 있고요. 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디플리전 리전 안에는 내부 필드가 있습니다. 즉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쪽에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이 홀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거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는 일렉트론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상온에 의한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완벽하게 분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분해된 일렉트론과 홀도 홀은 왼쪽으로,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외부로 흘러감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RV 특성을 찍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PN 정션 다이오드는 어떠한 IV 커브를 가졌었냐면 플러스 전압을 가해줬을 때, 즉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전기가 이렇게 잘 흘렀고요. 마이너스를 가해줬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잘 안 흘렀습니다. 즉 이쪽에 플러스를 가해줬을 때요. 일렉트론이 파란색으로 쓸게요. 일렉트론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잘 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가했을 때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을 비춰주게 되면 이렇게 홀이 움직이고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긴 일렉트론을 보니까 앞에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만 고려했을 때 거기다가 포워드 바이어스만 걸어줬을 때를 생각했을 때와 비교하면 일렉트론이 흘러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 커런트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커런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전압이 마이너스 1볼트인 순간에도 0볼트인 순간에도 1볼트인 순간에도 다 가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이만큼
커런트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프트하게끔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다 아래로 이만큼 시프트해서요, IV 커브가 빛을 비춰주게 되면 이와 같은 특성을 갖도록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예,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빛을 비춰주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익사이테이션 되면서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생깁니다. 예, 이 일렉트론과 이 홀은 서로 반대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합력이 있고요. 예, 얘가 디플리전 리전에 도달하면 디플리전 리전에 걸려있는 필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외부를 흐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흐르는 일렉트론의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따라서 얘를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커런트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자의 빛을 비춰주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볼트가 걸었을 때도 2볼트를 걸었을 때도 모든 순간에 대해서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빛에 의해서 생성된 커런트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이 값에서 마이너스 10만큼 시프트, 이 값에서 마이너스 10만큼, 이 값에서도 마이너스 10만큼, 모든 값에서 다 마이너스 10만큼 아래로 시프트가 될 거고요. 그 결과 이와 같은 모양의 IV 커브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양 전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는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흐르는 커런트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의 그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얘를 외부 전극에서 수집함으로써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빛을 비춰줬을 때 얘가 작동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빛을 흡수를 해서 뭐를 만드냐 하면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캐리어를 외부에서 수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수집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즉 볼테지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네 번째로 얘를 모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전구에 연결하게 되면 외부에다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네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빛을 비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전기를 얻어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기의 양은 바로 이 캐리어가 만들어져서 수집되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 커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커런트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할 거고요. 커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커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빛의 흡수입니다. 즉 빛을 흡수를 해야 이 반도체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해야 뭐 커런트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양전지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는 방향은, 연구하는 방향은
이 반도체 물질을 뭐 특수한 처리를 하든 다른 물질을 개발하든 해서 빛을 많이 흡수하게끔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캐리어를 만든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캐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커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그런 과정은 외부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일렉트론을 만들어내면 얘네가 당연히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일렉트론과 홀은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익사이테이션 생겼고요. 여기 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바로 다시 리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다른 거의 일렉트론과 또는 다른 데서 발생한 홀과 리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컨비네이션 확률을 줄여야 될 거고요. 줄여서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의 캐리어를 만들고 걔네들을 얼마만큼 외부에서 수집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콜렉션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느냐, 수집할 확률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집할 확률은 또 뭐에 의존할까요? 아까 우리 리컨비네이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리컨비네이션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연관되지 않을까요? 자, 그것도 연관되지만 첫 번째로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커런트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 뭐라고 쓸까요? 캐리어가 외부에 수집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캐리어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우리가 디퓨전 랭스 라고 얘기하면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즉 캐리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캐리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외부 전극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캐리어인데 캐리어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수집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이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집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최소한 수집하기 위한 그 전극까지의 거리만큼은 나와줘야 우리가 잘 수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판의 특성, 재료의 특성, 우리 PN 정션의 특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즉 제가 캐리어인데요. 전극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가는데요. 여기 구멍이 파여 있대요. 푹 파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빠지겠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전극까지 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갇혀 있게 될 거고요. 전기를 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기판이 그렇게 구멍이 파여 있으면 안 되고요. 즉 트랩을 그 캐리어를 잡을 수 있는 트랩 사이트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그 리컴비네이션 할 수 있는 트랩 사이트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디펙트가 없이 잘 제작을 해야만 예, 캐리어가 우리가 원하는 전극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바빌리티는 예, 컬렉션 프로바빌리티는 그래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y축을 예, 수집할 확률 컬렉션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갖다가 0인 쪽을 갖다가 전면 그러니까 태양 전지의 전면 전극이요. 그리고 이쪽을 예를 들어서 후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중간에 뭐 PN 정션이 있겠죠. PN 정션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태양 전지가 이쪽이 전면 전극이 있고요. 뭐 그 PN 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 전극이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N 정션 주변에는 이만큼 정션을 기반으로 정션을 중심으로 이만큼의 디플리전 리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플리전 리전에서는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부 필드에 의해서 바로 다 끌려가기 때문에 콜렉션 프로바빌리티가 100% 즉 1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디피전 랭스가 약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긴 캐리어는 여기 와서 쭉 찢어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수집되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디피전 랭스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거리가 이 디플레이션 리전에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급격하게 이와 같이 콜렉션 프로바빌리티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번에는 디퓨전 랭스가 이거보다는 크다. 그러면 아까는 여기 있는 거는 수집을 하고 이 멀리 있는 건 수집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요 정도에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동해 가서 수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동해 가서 디플레이션 리전 내부에 있는 필드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 외부 전극에서 이를 수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콜렉션 프로바빌리티는 앞에보다 같은 거리에서 훨씬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매우 높지는 않을 거고요. 그 매우 높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면에 디펙트들이 있어서 캐리어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표면 위에다가 만약에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을 해준다면, 즉 구멍이 파인 거를 다 메워준다면 훨씬 더 잘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콜렉션 프로바빌리티가 이와 같이 증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퓨전 랭스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트 제너레이티드 캐리어의 그 이동해야 되는 거리 그리고 표면 특성 등에 의해서 콜렉션 프로바빌리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서 태양전지가 만들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태양전지를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 태양전지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떤 정량적인 양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전지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퀀텀 에피션시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퀀텀 에피션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퀀텀 에피션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전지에 포톤이 몇 개 들어가서 그 중에 얘가 전기를 만들겠죠. 전기를 몇 개 만들었느냐, 이 개념이 바로 퀀텀 에피션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들어간 포톤의 개수 분의 나온 전기의 개수, 즉 일렉트론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이 바로 퀀텀 에피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에피션시는 보통은 들어간 빛의 파장별로 측정합니다. 여기를 퀀텀 에피션시, QE라고 쓰게 되면 400나노 빛을 비춰주고 400나노인 포톤만 쏴준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100개 쏴준 다음에 일렉트론이 몇 개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20개 생겼다면 20%가 될 거고요. 또 500나노에서 쏴줘서 몇 개 생겼느냐, 100개 쏴줘서 몇 개 생겼느냐 결정하게 되면 또 뭐 효율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모양의 퀀텀 에피션시 값이 실리콘의 경우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함으로써 태양전지 특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퀀텀 에피션시는 평가와 더불어서 태양전지를 만들었을 때, 즉 이러한 효율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퀀텀 에피션시가 이와 같이 측정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태양전지를 만들었더니 퀀텀 에피션시가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태양전지랑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레드 쪽에서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더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태양전지에 비해서 효율이 확 떨어지더래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태양전지 특성이 안 나왔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 QE 자체가 해준다고 합니다. 즉, 레드 쪽은 어디와 주로 연관이 있냐 하면 후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블루 쪽의 특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쪽은 전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태양전지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 전면이 먼저 블루 쪽을 흡수를 해서 전기를 만들고요. 후면 쪽에서 레드 쪽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전면에서도 레드를 흡수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주로 후면 쪽까지 레드가 많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특성이 나쁘게 되면 내가 후면에 뭔가 처리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를 내가 수집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면에서 발생하는 리컨비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인 구멍을 메꾼다든가 즉 패시베이션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이 태양전지 특성을 원래대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블루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400나노에서 파장이 원래 퀀텀 에피션시가 20%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더니 5% 나왔다 하면 전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면 리컨비네이션에 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전면 패시베이션이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리컨비네이션을 줄여줄 수 있는 백서페이스 필드라든가 이런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퀀텀 에피션시는 들어간 포톤의 숫자분의 나온 일렉트론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효율 특성적인 측면에서 의미도 있지만 내가 태양전지를 만들었을 때 그 특성이 잘 안 나온다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퀀텀 에피션시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정확하게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ternal quantum efficiency고요. 두 번째는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입니다. 자, 익스터널, 인터널. 바깥하고 내부인가요? 바깥하고 안?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즉, 둘 다 포톤의 숫자분의 일렉트론 숫자인데요. 여기서는 외부에서 쏜 모든 포톤의 숫자분의 생성된 일렉트론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요.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포톤의 숫자인데 마찬가지로 포톤의 숫자분의 생성된 일렉트론의 숫자인데요. 포톤이 내부에 있는 포톤만을 의미합니다. 즉 흡수된 포톤을 고려하게 되면 얘를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빛을 쏴줬을 때 100개를 쏴줬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100개 다 흡수할까요? 아니죠. 반사도 할 거고요. 산란도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쏴줬다. 그러면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를 계산할 때는 분모가 100이 되는 거고요.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를 계산할 때는 1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60개만 흡수됐다. 그러면 분모가 6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이때 발생한 전자의 개수는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개라고 할까요? 20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는 20%가 될 거고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는 33%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는 모든 포톤의 숫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투과나 반사와 같은 어떤 외부적인 모든 효과, 손실과 같은 모든 효과를 포함한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는 흡수된 것만 고려하기 때문에 반사되거나 산란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스펙트럴 리스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스펙트럴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톤의 숫자 대신에 포톤의 숫자를 갖다가 에너지의 단위인 와트로 바꾸고요. 일렉트론의 숫자를 암페어로 바꾼 그 개념을 갖다가 스펙트럴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개념과 그리고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빛을 비추게 되면 반도체 물질이 흡수를 할 수도 있고 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에 의존하냐면 밴드갭에 의존합니다. 즉 아래 그림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밴드갭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은 투과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밴드갭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은 흡수되고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은 흡수됐다가 이렇게 릴렉세이션 되게 될 겁니다. 같을 때는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PN 정션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줘서 캐리어를 만들게 되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그 그림 있죠? 노란색 플러스 마이너스 이 빛이 내부 필드에 의해서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흐르는 일렉트론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외부에서 얘를 이용함으로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하는 과정은 빛에 의해서 캐리어를 생성하고 외부에서 얘를 콜렉션하고요. 그 포텐셜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태양 전지가 전기를 얼마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생성된 커런트의 양에 의존하는데 그 커런트의 양은 1차적으로 반도체 물질이 흡수한 빛의 양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외부 전극에서 얘를 얼만큼 콜렉션할 수 있느냐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콜렉션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콜렉션 될 그 확률은 여러 가지에 의존하는데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가 수집되기 위해서 이동돼야 되는 거리하고 얘가 이동할 수 있는 디퓨전 랭스와의 관계, 그리고 디바이스의 표면 특성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디플리전 리전에서는 콜렉션 프로바빌리티가 1이 되고 디퓨전 랭스가 낮을수록 더 낮은 콜렉션 프로바빌리티를, 그리고 높을수록 높은, 거기에 패시베이션까지 해주면 더 높은 콜렉션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태양전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으로서 퀀텀 에피션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퀀텀 에피션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춰준 빛의 포톤의 개수분의 이 태양전지가 만든 일렉트론의 개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특성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태양전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나타내 주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전지는 이러한 퀀텀 에피션시는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와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차이점은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흡수 손실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측정의 한 예로서 스펙트럴 리스폰스, 그리고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특성 측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